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은평성모병원의 권호성입니다. 순환기학과 재직 중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한 15분 동안에 걸쳐서 흉통, 협심증만이 아니다 이런 주제를 받고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흉통하면은 제일 좀 컨선하고 하는 문제가 심근경색 협심증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우리 흉통의 큰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심장혈관 질환 말고도 소화기 질환이 더 대다수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데 아무래도 심장 질환의 그 위험도와 또 응급도 대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아마 흉통을 저희 순환기내과에서 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이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치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갖고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저희 대학병원에서 몇몇 가지 어떤 흉통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했나 이런 케이스를 한 5개 정도 준비했으니까 사진 보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1세 남자 환자고 2주 이상의 흉통이 있었고 타원에서 이미 엑스레이를 했는데 신비대가 있다고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심전도를 보니까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보는 흉부 엑스레이에서도 역시나 심장이 커져 있으면서 아주 라운드한 보도를 갖고 있어서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니까 다량의 심낭액이 아마 초음파 보신 선생님들은 금방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고 당시 한 700cc 이상의 이제 물을 빼야 되는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낭액이 있었고 그러면 환자가 가슴이 좀 답답한 게 있었고 심장에 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간별 진단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뭐 다시 한 걸 다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보통 저희 대학병원에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디오패티 그러니까 바이럴이겠죠. 동종이 안 돼서 그렇지 대부분 바이러스이니까. 그래서 인펙션 코즈냐 아니면 넌 인펙션 코즈. 특히나 대학병원에서는 암이라든지 이런 류마티스성 질환을 감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것 대비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결핵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환자는 뽑고 나서 봤더니 굉장히 블러디하게 엑스데이트가 나왔었고요. 림포사이트 우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적으로 보니까 ADA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고 하지만 결핵에 대한 PCR이나 AF 스테이닝, 그다음에 1차 배양 검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핵성 흉막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결핵을 서제스션하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채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이제 보조적으로는 좀 큰 의미를 갖게 되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종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감염내과하고 상의를 해서 경험적으로 항결핵제 치료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결핵 치료를 9개월 했고 그 한 2개월 후에 결핵 배양 검사가 양성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뭐 1차 어세스도 맞았었고 환자는 9개월 치료 잘하고 이렇게 편안한 엑스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임상에서 계속 아마 보는 환자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아진 상태인데요. 백신 후에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메신저 RNA인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이후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0만 명당 4.1골이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로는 20, 30대 젊은 남자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1차보다 2차 때 더 불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흉통, 호흡곤란, 심경증 같은 뭐 평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심장을 의심할 만한 질환들이 나타나고요. 드물지만 실신하는 케이스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심근 효소 정도를 체크하고 피해 검사에서 염증 반응 정도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의한 소견이 있거나 계속 의심스럽게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특히나 미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환자는 뭐 대증 치료나 휴식을 취하고 나서 빠르게 안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나인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손상의 근거가 있거나 증상이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NSAID나 콜케진 같은 거를 1, 2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있었던 환자를 하더라도 이게 같은 이티올로지는 아니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은 아닌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7세 여자 환자분이고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아마 등 통증 하니까 선생님들도 다 알아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공의 선생님이 써놨던 그 히스토리 딱 보게 되면은 백페인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양상이며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숨이 막히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올틱 다이섹션과 같은 에올타가 손상이 급성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가 그 상황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막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혈압도 좀 다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고요. 심전도에서는 특히 바른 거 없었으나 엑스레이 보니까 심장도 좀 커져 있고 메다스티늄도 조금은 의심스럽게 와이드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역시나 디센딩 토라식 아orta에 다이섹션이 있었고요. 옆모습에서 본 것인데 레벨이 한 T 레벨을 전장에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섹션 그러면 현재로서는 급성 대동맥 증후군, 어큐트 에어틱 신드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 디지즈 엔티티가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 대동맥의 혈종, 인트라뷸럴 히마토마라고 해서 우리 이스트 에이시아 한국 사람에게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네트레이팅 에어틱 얼서라 그래서 얼서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등과 가슴 아프면서 올 수가 있고요. 어느 게 더 중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다이섹션이 더 중하긴 하지만 셋 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치료는 아마 강준기 선생님께서 앞에 보셨지만 대부분 우리 대동맥 박리하면은 안 하면은 거의 돌아가시는 수술을 안 하면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아마 학생 때 잠깐 기억하시겠지만 타입 A, B로 나눠서 A 같은 경우는 어센딩을 물고 있는 경우, B 같은 경우는 어센딩을 물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 요즘에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잘 발달하고 환자 CT 같은 거로 시리얼을 찍으면서 저희가 좀 평가하기가 수월해져서 현재는 약물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만약에 합병증을 동반한다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인 경우에 이 대동맥 수술은 늘 굉장히 큰 수술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내과의사들이 하고 있는 티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병증 동반한 게 뭐냐? 그럼 환자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아래쪽으로 피가 안 가는 것이 나타나고 쇼크가 있고 계속 아파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는 갖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스텐트, 코로나리에 넣는 스텐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스텐트를 여기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2주 경과 관찰을 했는데 합병증이 없어서 약물 치료하고 잘 퇴원을 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다른 환자 같은 경우 80대 남자 환자분이고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밥 먹다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 식사를 하다가 체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심전도를 보니까 약간 ST가 올라가 있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저희 쪽에 처음에는 MI라고 해서 노티가 됐었는데 환자가 정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다이섹션 CT를 먼저 찍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센딩 토라식 아테리에 큰 이 럽처가 있으면서 이게 다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머전트한 상황이 됐었고 아마도 이전에 있던 대동맥 류라든지 아니면 궤양 같은 병변에서 갑작스러운 파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으로 저희가 티바라는 시술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피가 새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거기에 이런 헝겊이 되어져 있는 스텐트를 넣고 나서 뒤로는 더는 이제 피가 안 나는 걸 확인하고 다행히 시술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술로서도 극복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25세 여자 환자분이고 가슴 답답함으로 왔는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도 신경정신과에 수개월 이상 다녔습니다. 근데 또 신경정신과 선생님께서 뭔가 이상하니까 내과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고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심전도를 보니까 ST가 하고 T가 좀 체인지가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한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우리가 에코를 시행했고요. 에코상에서 양쪽 심방에 이렇게 구멍이 있었고 단락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심방 중격 결손입니다. 이제 선천성 기형인데 27세까지 이제 모르고 지냈던 거죠. 히스토리 물어보니까 그 점 체육 시간에도 항상 뒤처지고 호흡곤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이게 20년 전만 해도 젊은 처자고 누구를 불문하고 다 크게 가슴을 열어서 여기를 꼬매고 나오는 패치를 대는 수술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이렇게 선천성 신기형, 특히나 심방 중격 결손이나 동맥관 개종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넣게 되면 이제 대퇴 정맥을 이용해서 5분 만에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이고 미용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술의 초음파 처음에 있었는데 하고 나서 단락이 없어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86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흉부 불편감으로 내원했는데 노작성 호흡곤란이 있었다 그러고 환자는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심전도 보니까 LVH가 있고 인트라카디아 컨덕션 딜레이가 있어서 뭐 고혈압만 갖고도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86세 여자가 계속 숨 차다는 면에서 초음파를 대봤습니다. 스테컷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대동맥에 심하게 칼슘이 있으면서 제트 플로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시비어 에오릭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대동맥 판매 협착증이 되겠고요. 이게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갖냐 그러면 현재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많은 사회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도 안타깝게도 평생 일을 하면서 노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리만 뭐 무릎 연골이 나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대동맥 판막 협착도 많은 환자들이 7, 80대 환자가 아니고 많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7, 8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협착은 다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영국 데이터인데요. 진단되거나 시술을 하는 사람보다 진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커뮤니티에 깔려 있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연세 많은데 숨차거나 가슴 아파서 온다 그러면 이게 뭐 나이 때문이겠지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짝 같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이뻤던 대동맥이 나이가 들면서 파심이 뒷파시되면서 이렇게 나빠지고 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은 진단되고 나면 1, 2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이 1, 2년 안에 다 돌아가신다 그런 거면 거의 암 선고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 선고보다도 더 나쁜 예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암 선고받고 나면 수술팀 찾아가는 것처럼 이 병도 얼른 수술팀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태적으로 수술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침습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크게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같은 날 했던 건데요. 제가 뭐 흉부외과에 어떤 이런 수술을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게 뭐 비교적 잘 됐던 환자인데 똑같이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이분은 저희가 시술했던 분인데요. 수술했던 분은 이렇게 회복 기간이 길어야 되지만 시술했던 분은 그냥 바로 회복해서 저녁부터 또 드실 수 있는 이런 간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술을 우리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 부르고요. 타비 또는 타이비 뭐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내시는 곳 바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경기 그러니까 제가 지도 그린 이 모두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퇴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비라는 거는 저희 인터벤셔니스트에게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기술도 요하고 여러 장비가 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년에 걸쳐서 그걸 정부의 심사를 받고 뭐 대동맥 시술, 관상동맥 시술이 몇 케이스 이상, 그다음에 퀄리티는 어떻게 된다는 매년 평가를 받고 이거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선생님들 계시는 곳에서 유일한 퇴비 기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퇴비가 잘 돼서 다음 날에 미스터트로 뽑은 거 이제 제가 회전화면 보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흉통으로 뭐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한다 그래도 많은 수의 환자가 있어서 심인 쇼크나 결국엔 불응성 심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알고 있는 체외 순환기라고 이제 에크모죠. 에크모 팀이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상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에크모로도 안 된다 그러면 심장 이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원 이래 수차례 이상 심장 이식을 잘 성공하고 있고 또 이제 관리도 중요한데 저희가 첫 케이스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조직 검사하러 왔을 때 이렇게 깜짝 파티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격려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식이라는 거는 젊고 병이 없는 일부 환자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또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좌심실 보조 장치. 조금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데서는 이제 뭐 인공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바드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더 어렵습니다. 승인받기가. 그래서 현재 한 달 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이식기관만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다 아주 유수의 대학병원들인데 저희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작년부터 이미 인가를 바꿔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 설명드리면은 급성 흉통으로 왔을 때 저희가 볼 때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 그러는데 하루 만에 이걸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두세 번 뭐 판독 받고 다시 오세요. 그게 아니고 오전에 와서 모든 검사를 다 해서 바로 그날 뭐 필요하다면 정말 시술까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분께 최대한 편히 또 저희도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이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계시는 뭐 은평구뿐 아니고 경기 북부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 저희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